가끔 그런 날 있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날. 누군가는 여유로워 보이고 누군가는 힘든 일을 겉보기에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금방 일어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마음 한쪽에서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난 안 될 거야 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올라오기도 하죠.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올라오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비교 상황에서 자동으로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뇌는 늘 주변을 관찰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지? 나보다 앞서 있나? 이런 걸 아주 빠르게 계산하거든요. 과거에는 무릿속 위치가 생존과 직접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뇌는 지금도 낯선 선택보다 다른 사람과 비슷해 보이는 길을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나만의 길을 가는 건 처음엔 무섭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가 올라올 때 뇌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뇌는 나쁜 의도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계속 환경을 스캔하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보이면 혹시 나는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고 경고음을 보내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보이면 나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이것을 사회적 예측 회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예측 회로는 한번 켜지면 쉽게 꺼지지 않아요. 당장 실제 위험이 없어도 뇌는 혹시 모르니까 계속 대비 태세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가 올라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뇌가 흘려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어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실천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길이 아니라 나는 어떤 길을 원하지? 질문을 받는 순간 비교 회로는 조금씩 약해지고 뇌는 나에게 초점을 돌려요. 두 번째는 하루 중 작게 나다움을 느끼는 행동 하나를 찾는 거예요. 커피 마시는 방식, 출근하는 리듬, 일할 때 나만의 템포, 말투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괜찮아요. 이 작은 나다움이 반복되면 뇌는 안정감을 느끼고 비교의 충동도 점점 약해져요. 세 번째는 비교가 느껴지는 순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뇌가 안전한 길을 찾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은 뇌의 경계심을 크게 낮춰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비교가 올라올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이에요. 부러움 속에는 내가 되고 싶은 방향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의 자신감이 부러웠다면 나는 안정감을 원하고 있는 거고 누군가의 여유가 부러웠다면 나는 쉬고 싶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감정 속의 숨은 욕구를 바라보면 비교는 나를 다그치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힌트가 돼요. 그러니까 남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은 약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뇌가 더 안전해 보이는 길을 잠시 선택하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일 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의 길은 다른 누구의 길과 같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당신만의 속도, 당신만의 리듬, 당신만의 방식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고 괜찮아요. 비교가 올라오는 하루 속에서도 당신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멈춰 있는 것 같아도 뇌는 매일 아주 조용히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도 마음 한쪽이 조금 쓰리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뇌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이 말만으로도 뇌는 경계에서 조금은 내려오고 당신에게 다시 힘을 돌려줘요. 오늘 하루가 조금 고단했더라도 괜찮아요. 당신의 뇌는 완벽하지 않아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 당신 편에 서 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당신의 속도대로 괜찮아요. 그리고 Simply Mind도 당신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